말씀드렸듯이 이번 명절엔 5명 이상은 모이면 안 된다는 방역 지침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고향길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연도 다양했는데 공다솜 기자가 솔직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송혜숙 씨에게 이번 설은 시아버님을 뵐 마지막 명절일지도 모릅니다. 아버님이 지금 오늘날 하셔가지고 살아계실 때 얼굴을 한번 뵈려고 가요. 치맥기도 오시고. 코로나가 걱정이지만 방역 지침을 지키는 선에서 가족을 챙기겠다고 마음먹은 겁니다. 안 가려고 했는데 요번에 안 가면은 괜히 마음에 빚이 될까 봐 자식 도리로 해서 가기로. 방역 당국은 설 연휴 이동과 접촉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만나야 하는 각각의 이유는 있습니다. 올해는 좀 건너뛰자라고 처음에 계획을 세웠었는데 집안 어른이 다치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내려가게 됐어요. 반대로 고향에 가는 게 꺼려지지만 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차례는 지내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가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을 해가지고 온라인상에선 방역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굳이 모여야 하냐를 두고 시댁을 신고해달라는 불만 글도 올라왔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나 홀로 고향을 방문하거나 가족끼리 순번을 정해 순차적으로 방문하겠다는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방역 당국은 가족들이 모이는 내밀한 공간까지 관리할 수는 없다며 적극적인 단속 대신 시민들의 귀성 자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방심하지 않고 조심하면서 설 연휴를 보내야 하는 이유는 숫자로도 확인됩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오늘 다시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강원도에선 방역 수칙을 어기고 모인 가족들이 줄지어 감염되기도 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번 설 연휴가 중요한 갈림길이 될 거라며 꼭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강원도 철원군의 한 마을입니다. 이곳에 사는 70대 A씨의 집에 지난 3일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가족의 생일과 손주의 100일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인천에 사는 사윈의 가족을 포함해 10명 넘게 모여 3박 4일을 함께 지냈습니다. 사위 가족은 근처 또 다른 가족의 집에서도 사흘가량 더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후 A씨가 한 집 한 사람 검사받기에 참여했고 그제 확진자가 됐습니다. 어젠 A씨의 부인과 사돈 부부 등 4명이 잇따라 감염됐습니다. 인천으로 돌아간 사위 가족도 모두 확진됐습니다. 사위 가족 중엔 철원에 가기 전부터 의심 증상을 보인 사람도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거취를 어겼으니까 이제 그게 행정명령 위반 이게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취를 부과하고 방역 수칙 위반이 잇따르는 가운데 최근 200명대까지 떨어졌던 확진자 수가 오늘 5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설 연휴에도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가족이라고 해도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5명 이상 모일 수 없습니다. 이땐 영유아도 1명으로 칩니다. 주말 부부나 기숙사 등 원래 거주지는 같지만 일시적으로 떨어져 있던 경우는 5명이 넘어도 괜찮습니다. 일행이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 나눠 앉거나 차량에 5명 넘게 타는 것도 안 됩니다. 방역당국은 또다시 방역의 중대 갈림길에 섰다며 설 연휴 기간 만남을 자제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정부는 설 다음 날인 모레 거리 두기 단계를 어떻게 조정할지 발표합니다. 하지만 보신 것처럼 하루 확진자가 다시 늘면서 고민이 깊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논의를 했습니다. 정부는 조금 느슨하게 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아직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13일 발표될 조정안의 핵심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그리고 수도권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입니다. 현재 수도권은 70일 가까이 거리 두기 2.5단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2단계로 낮춰도 대부분 영업장은 밤 9시 이후 영업에 제한을 받습니다. 문제는 이미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단계에 있다는 겁니다. 영업 제한 벌써 3개월입니다. 몇몇 업계, 그것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만 집중된 희생을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거리 두기 단계를 다시 3단계로 줄이고 모임은 더 엄격하게 금지하되 영업 제한은 최소화하는 방역수칙 개편을 논의 중입니다. 이 체제에선 현재도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수도권도 밤 10시까지 영업을 풀어주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를 내리는 것도 정부 안에서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 핵심 관계자는 연휴 직후 낮췄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심히 우려된다면서 이태원 집단 감염의 악몽이 떠오른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단계 조정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른 전문가도 설 연휴 여파는 2주 뒤에나 나오고 변이 바이러스 전파 여부도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모레 조정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두 가지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안 좋은 내용이고 다른 건 그런 와중에 기대를 갖게 하는 소식입니다. 먼저 영국에서 시작된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보다 전파력만 강한 게 아니라 치명률도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얼마 전에 허가가 난 우리나라의 치료제가 이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국내 변이 바이러스 감염 건수는 모두 80건입니다. 이 중 64건이 영국 변입니다. 영국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 속도가 기존 것보다 1.7배 정도 빠릅니다. 최근에는 사망 위험도 기존 바이러스보다 35% 정도 높다는 연구 결과가 영국에서 나왔습니다. 85세 이상을 봤을 때 남성과 여성 모두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 사망 위험도가 높아졌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려면 백신뿐 아니라 치료제도 중요합니다. 중증으로 가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얼마 전 허가된 국내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는 달랐습니다. 영국 변이주에 대해서는 우수한 억제 능력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아공 변이주에 대해서만은 억제 능력이 현저히 감소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해외에서 만들어 국내에서도 치료제로 쓰이는 렘데시비르는 영국과 남아공 변이 모두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셀트리온은 6개월 내에 남아공 변이에도 효과가 있는 치료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대책은 더 강화됩니다. 유전체 분석 기관은 2곳에서 8곳으로 늘고 분석 시간은 일주일에서 3, 4일로 줄어듭니다. 24일부터는 해외에서 오는 모든 외국인뿐 아니라 우리 국민도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